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62평을 이탈해서 1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도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상황을 보니까 에코프로 6%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7%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사실 좀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걱정했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와 이 그 포스코 그룹주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쪽 양극재 쪽에서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시켜서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 끄트머리를 보면 에코프로 150만 원, 그리고 퓨처엠 같은 경우에 69만 4천 원, 한 7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23만 원대까지 빠졌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률이 60%가 넘어갑니다. 그쵸? 고가 대비해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8월 달에 횡보한 구간을 제외하더라도요, 한 달, 두 달, 그쵸? 이제 두 달째를 이어가고 있고, 이 구간을 맞춰서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가를 계속해서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9월 달, 10월 달에 시장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하이닉스는 왜 고가를 형성을 했을까요? 그쵸? 신고가를 형성을 했을까요? 자,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그게 뭐예요? HBM이에요. HBM. 그쵸?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62평선을 이탈하면서 하이닉스가 하락 구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라면 에코프로와 그리고 퓨처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예요. 뭐가 좋다, 저게 좋다, 이걸 사야 된다, 저걸 사야 된다, 이 부분보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고가 구간이 있죠. 그렇죠. 150만 원이나 뭐 여기 그 퓨처엠 69만 4천 원, 이런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시가총액이 비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주가를 너무 빨리 땡겨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충격을 받고 있다. 왜? 가격 반영이 먼저 됐으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대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가 빠졌죠. 그쵸? 그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적죠. 그쵸? 올라간 폭도 뭐 적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뭐가 됩니까? 가격 부담이 적어져요. 가격 부담이. 그쵸? 가격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죠?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가격대를 계속 지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장악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폭락 구간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고 이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 안에는요, 앞으로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 대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격에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라는 건 단순히 차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죠?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정배열을 만들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위쪽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구간이 오죠? 신고가가 옵니다. 신고가가 오면 뭐가 와요?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치고 나면 뭐가 되죠? 다시 직전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단, 앞에 좋을 부분이 있을 때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되는, 가격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 조금 너무 잔인하게 빠지긴 빠지잖아요. 근데 오를 때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물론 성장한다는 건 인정. 근데 1년에 15배가 일단 올랐어요. 1년이 뭐야? 한 6개월 정도. 그쵸? 2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잖아요. 1, 2, 3, 4, 5, 6. 그쵸? 6개월의 기간 동안 15배 올랐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적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진 건데, 그런 부분도 희석될 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뭐가 뜨죠? 환율이 뜹니다. 그럼 환율이 뜨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나요? 오늘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결정되는데 당연히 동결이겠죠. 당연히 동결일 텐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봐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포진돼 있어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실적이 꺾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 경기가 좋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는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환율도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꾸 막 이런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시장이 결정된 게 지금 1350원대의 환율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보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주가와 그렇죠? 지금 환율의 최대폭을 계산해서 매수 구간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좋을 부분이 있는 즉 성장 산업인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구간에 지금 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왜?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가 돼요? 매수 구간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대형주를 가지고 단기로 투자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자, 우리가 뭘 한다고요? 단기 보유 전략을 짜는데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겁니다. 왜? 대형주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중급 종목들의 시세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올해 초에도 있어 왔어요. 실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세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오늘은 빠져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여기 TC 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TC 본딩이라는 장비가 HBM의 핵심 장비예요. 그렇죠? HBM은 결과적으로 패키징에 대한 기술인데 HBM은 결과적으로 패키징에 대한 기술인데 이 패키징이 한국에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미 반도체의 실적 보세요. 이익이 이렇게 늘었다 저렇게 늘었다 요것보다 자 보세요. 이익의 질이 요렇게입니다. 25%, 32%, 34% 이래요. 그렇죠? 올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죠. 그런데도 20%대가 예상치로 잡히고요. 1분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회복세를 타면서 2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이익률을 어디서 주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업이 20%, 30%대의 마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면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때 정말 반도체 종목으로 단기에 50%, 10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이 단계가 가격이라는 거고 이 가격을 토대로 단기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베이스가 되는 게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단기 보유 전략의 단기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을 잡는 게 가격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도체 종목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영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저가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먹자는 의미이지, 그쵸? 단지 근데 거기서도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이지 하이닉스와 같이 지금 뭐 신고가 구간에 왔는데 뭐 이런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형주의 움직임이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오늘도 코스닥이 2.7% 빠지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만 6%, 7%씩 밀어대니까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매도 욕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욕하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전략을 만들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수익 구간을, 즉 효율 높은 수익 구간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제가 종목 관련된 단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쵸? 오셔서 배워야 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반드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결과를 보면 10월 31일 아시아나 IDT 8시 49분에 그쵸? 8시 49분에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진행됐습니까? 자, 8시 49분에 매매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어때요?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구간에서 매물을 맞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때 매도해도 된다. 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자 보세요. CCS 그렇죠. CCS 같은 경우에 8시 58분 RS 오토메이션, STX 중공업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렇죠. STX 중공업 같은 자 그 종목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자 CCS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종가가 20%대 마감이 됐는데 자 보세요. 10시 38분에 이미 10%대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STX 중공업도 5%대 수익이 10시 47분에 달성이 됐습니다. 종가에 상한가를 안 가면 어떻게 한다? 매도한다. 그쵸?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5%대 수익이 12시에 도달을 했고요. 음봉이 떨어지거나 장중에 분봉 기준에서입니다. 이런 음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종가에 못해도 25% 이상 또는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한다 이러면 당연히 컷, 그쵸? 매도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가의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쵸? 이 기준이 되는 내용은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 10% 이상의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무조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뭐다? 여기 오늘 상한가간 아시아나 IDT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주도주를. 그러려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영상에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신다? 무조건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잡았을 때 제가 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